겁니다. 이번 푸는 건데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그전에는 참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런 내용이 똑같습니다. 면접에서 좀 많이 물어볼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많이 물어보고 이 중에서도 그래도 한 2개 정도, 예? 2문항 정도는 골고루 나와요. 이제 문제가 골고루 나오는 거니까 그래도 이런 걸 또 문제 자체 보면 쉬우니까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맞춰서 해야 됩니다. 또 이번 기본적으로 상식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나라 뉴스를 좀 들어봐야 돼요. 뉴스가 어제 어떻게 들어가느냐. 최근 뉴스가 오늘 지금 텔레비를 보니까 안중근 의사에 나왔어요. 안중근 의사 100주년 기념해갖고 오늘 행사하거든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만약에 출제한 사람이 양심이 있다 그러면 안중근 의사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안중근 의사가 100주년이라고. 안중근 의사. 그래서 역사에도 생각할 수도 있고 근세사에 생각할 수도 있고. 안중근 의사 알죠? 몰라요? 네? 안중근 의사 몰라? 역사 시간에 해줬잖아. 안 해줬어요? 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의사. 의사. 기억이 나요? 의사가 병원에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 이게 이제 시험하고 상관은 없으니까 한번 내가 해볼게요. 의사 그러면은 이거 한자로 이거 뭐라 그래 중국어로? 이런 거 알아요? 이런 거 중국에 있어요 없어요? 의사. 예? 의사. 의로운 사람. 안중근 의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본에 있는 최고 높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사람이에요. 하얼빈에서. 그래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중국 정부가 한국을 그래도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청일 전쟁을 지고 있는 중국도 한국이란 나라를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다가 안중근 의사가 죽음으로써 중국 사람들이 교포에 대해서 좀 온건적으로 해준 거예요. 2가지 사건이 있어요. 중국에서 사건이. 이거는 이제 하나는 역사 시간에 좀 이야기했지만 그런 정도는 알아야지. 일단 뭐 이거 역사 시간 아니지만 좀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여기 1번부터 풀어볼게요. 이런 거 시험에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 풀면은 100개 풀면은 한두 개 틀리는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1번 볼게요. 2번 생활상식과 세시풍속 전통 음식이죠. 우리나라의 국호를 무엇이라 그럽니까? 무엇이라고 하는가? 무엇은 이런 건 알죠? 국호가 뭐예요? 국가의 호칭이란 말이야. 대한민국. 또 이걸 약칭해서 한국이라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국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무엇이에요? 태극기. 중국에는 뭐라 그래요? 오성기. 또 일본은 일장기라 그러잖아요. 또 이것도 시험 문제나 면접에 많이 나왔죠. 이거는 항상 나왔는데 이것도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이제 태극기에 대해서 물어볼지 모르니까 태극기는 한바탕에 한가운데 태극을 두고 사방 대각선상에 검은색 사계를 둔다. 이 사계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건곤감리. 그릴 줄도 알아야 돼. 면접할 때 그려보라 그럽니다. 태극기. 예? 면접할 때. 그 다음에 우리나라 중학교 교육기간은 몇 년인가? 중학교 몇 년이에요? 3년. 3학년이 아니라 3년이라 그럼. 3년. 중학교 3학년은 이렇게 보면 돼요. 몇 학년에 다니고 있어요? 그럼 3학년 다닙니다. 3년. 초등학교는 몇 년이에요? 고등학교는 3년. 대학교는 4년. 중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5년이에요? 중국이? 초등학교. 똑같죠? 엊그제 텔레비 봤는데, 빠따시? 뭐더라? 북가문이 어디에요? 북가문. 빠따시라고 쇠물을 갖다 벽에다 막 성벽에다 뿌리는 거 있던 불꽃쇼 오던데. 따시에?
따쉬에 들어봤어? 따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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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따쉬에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말을 잘못했나? 대학인가 따쉬에가? 따쉬에가 이 북관문에 성에다가 막 쇠물을 부어가지고 하는 거 어떤데? 그래요? 이거는 이제 상식이니까 그 전에 나왔던 문제예요. 2002년 월드컵이죠.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는 4강에 올랐다. 축구 대표팀의 응원단의 명칭은 뭐예요? 붉은 악마. 그 전에 이제 이게 2002년도 이제 되니까 이런 것들 나왔죠. 태극전사라고도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태극전사. 태극전사는 뭐예요? 태극전사. 우리나라는 태극기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운동 오신 분들은 우리는 엘리트 체육을 하니까 이제 우리 여기 오신 분도 국가대표로 참가했단 말이야. 그러면 태극의 이름을 단 전사. 전쟁에 딱 하는 사람 같은 그 운동선수에 대한 그 전사라는 개념을 써요. 우리 태극전사 주로 축구 같은데, 축구 같은 걸 때. 김연아한테는 그런 말 안 하죠. 이게 주로 축구, 이게 거칠게 싸우는 거 있잖아. 상대방을 이겨야 되는 거. 태극전사들이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말을 표현합니다. 태극전사. 여자들한테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남자들 주로. 남자들을 축구 같은 거 한다던가, 그러면은 또 농구 같은 거, 야구, 태극전사들이 이번에 물리쳐가지고 뭐 WBA 뭐 야구 베이스볼, 월드 베이스볼에 우승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표현을 조금 이제 그 표현을 하는 것은 국가적인 명칭은 아니고 언론사에서 그냥 좀 그럴듯하잖아요. 멋있잖아요. 태극전사들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아무나 호칭해 주는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을 나한테 해주겠어요? 태극전사라고? 안 해준다고 누가. 그 언론에서만 그 사람들 대단하게 이번에 이겼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주는 거다. 그래서 꼭 시험 문제 푸는 것보다는 이런 용어도 좀 같이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해준 겁니다. 6번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국 역사상 수영 종목에서 최초로 금메달을 따낸 선수는 누구입니까? 박태환이죠.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와 상식으로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컴퓨터를 통해 세계 각지의 사람들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통신망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인터넷이라고 그러죠. 월드컵은 뭐예요? 월드컵은 뭐냐? 월드컵. 월드컵이 뭐예요? 축구에 축구. 전 세계에 축구 체전하는 거예요. 프로 선수들이 아마추어는 아니지만 프로 선수들만 해가지고 국가대항 그 축구 시합이죠. 홈페이지 알죠? 홈페이지. 그 다음에 영문 머리 글자를 딴 FTA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예? 자유무역 협정이죠. 이게는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런 것들은 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국제통화기금 IMF도 나왔고, 그 다음에 요새는 지금 FTA 또 이런 것들이 좀 주로 화제가 되니까 이슈가 되면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예?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9번 연극, 무용, 음악 등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나라에 제정한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무엇이라고 그러는 거죠?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이런 거를 무형문화재라고 그래요. 연극한다던가 처형하는 거를 무형문화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 내가 사람이 갖고 있어. 그런 사람 뭐라 그래? 인간문화재. 인간문화재. 사람이니까 인간문화재죠. 예? 인간문화재. 한자로 한번 바꿔드릴까? 이렇게 인간문화재입니다. 인간문화재. 또 그런 것 자체가 무형문화재라고 그러고 유형문화재는 뭐예요? 유형문화재. 형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형체가 한자어에 다 전부 다 형체가 있으니까 유형문화재는 석굴암, 예? 석굴암, 다보탑 이런 거 유형문화재야. 굳이 비교해 본다면 무형문화재는 또 뭐냐? 이제 형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처형물을 잘 한다든가 음악을 잘한다든가 이런 거는 그대로 내려오는 뭐 예를 들어서
굿을 잘한다던가 그런 것을 잘하는 사람들을 이제 계속해서 기능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에 사람한테 그런 문화재를 내가 그걸 아주 평생 동안 했어요. 그러면 인간 문화재라고 하고 중국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던데 이런 거를 문화재식으로 중국도 그런 게 있다고 해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국이나. 장인은 뭐예요? 장인은 뭐예요? 장인. 장모니까 장인 어른이야? 이게 장인은 뭐라 그래요? 장인. 여기 보세요. 장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장인. 우리가 이 일을 전문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오래돼서 숙련돼 가지고 전문가로 돼 있는 사람을 장인이라고 그전에는 호칭을 합니다. 또 장인도 있지. 장인 어른도 있어. 결혼하고 나면 남자가 여자의 아버지를 장인, 어른, 장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장인은 뭐냐면 기술을 갖고 있는 전문가를 장인이라고 그런다. 이게 이 사람들은 인간문화재는 국보급이야. 국보. 아주 잘한 사람들을 그런 걸 갖고 있지만 이런 장인은 뭐냐면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장인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배를 만들고 있는데 배를 만드는데 배를 30년 동안 만들었어요. 배를 30년 동안. 그래서 그쪽에 있는 용접을 너무 잘해. 그래서 그런 거는 아주 최고의 권위자란 말이야. 그러나 그게 국가적인 문화적인 보존을 해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장인이라고 그래. 장인 정신이라고 그렇게 하죠.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장인이라는 것은. 예? 이게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좀 문제 해드리겠지만 그런 거 좀 있습니다. 네,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우리나라 문화재는 어느 것인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우리나라 문화재는 어느 것이에요? 종묘죠. 종로 상가에 있어요. 종묘가 왜 세계문화재로 되어 있는지 알아요? 종묘는 지난번에도 해드렸는데 종묘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조선시대에 왕과 왕비의 사당이에요. 사당. 죽은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 종묘라는 게 종로 상가에 있어요. 종로 상가에 있는데 종묘가 있는데 그거를 동아시아에 보니까 그렇게 해놓은 사당이 또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를 잘 보존이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현충사는 어딘지 알아요? 현충사가 어디예요? 독립기념관은 어디 있어요? 독립기념관은 천안에 있죠. 예? 독립기념관 천안에 있고 현충원은 지금 우리 국가민족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을 모으는 것이 현충원이라 그러고 현충사라고 해서 이제 절을 말합니다. 현충사. 그다음에 세종문화회관 알죠? 세종문화회관 서울 시내에 있는 곳에 있죠. 경복궁 앞에 세종문화회관. 거기 가면 주로 음악이라든가 그거 오케스트라라든가 그러면 이제 그런 그 음악제를 할 수 있는 장소의 공간에 그래서 주로 클래식 고전 음악을 해서 하는 사람들을 합니다. 또 일부 가수들도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더러 행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이제 팝송 일반적인 대중 가수도 잘 안 하는데 그런 경우가 더 있고 그다음에 강주 민속박물관은 강주에 있는 거죠. 현충사. 답은 이제 종묘이죠. 종묘. 그 다음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무형유산이 아닌 것은 이거는 좀 어려운데 한번 이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해본 겁니다.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는 강강술래에 있단 말이에요. 강강술래가 기억나요?
그 임진왜란 때 여자들이 타원형으로 돌아서 사람이 많은 것처럼 해서 강강수월래라 그런다. 강강술래라는 노래가 있어요. 강강수월래 그런 식으로. 또 남사당 놀이, 영산제, 예? 또 제주 칠머리, 당 영등구, 처용무 등이 있어요. 근데 이래서 이제 그 전에 종묘제리하고 종묘제리학하고 판소리, 강릉, 단오제. 그러니까 종묘는 종묘 또 제리학을 해요. 종교 왜냐면 제사를 지내니까 그 왕과 왕비 제사 지내 그럴듯하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한번 저도 봤는데 이제 소리 10분 이상은 듣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상당히 위험이 있고 또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이제 제리학을 하더라고요. 이걸 하면서 이제 새로 한 거죠. 그래서 새로 등재한 무형유산이 아닌 것이라 그랬잖아요. 아닌 것. 그러니까 강강술래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남사당 놀이 들어갔고 처용무 들어갔고 영산제. 예? 판소리는 아니라는 거지. 아직은. 판소리는 뭐야? 이전에 들어갔다라는 거지. 그 전에 들어간 거야. 판소리. 판소리 알아요? 들어봤어요? 예? 다 여기 다 녹화해서 돼 있는데 한번 들어보면 판소리 뭐 어렵지 않은 건데 내가 녹화 다 해서 한번 해놨어요. 그랬는데 이제 조금 수업 시간이 바쁘고 그러니까 그걸 못 들었네요. 판소리 기회 될 때 한번 해드릴게요. 쉬는 시간에.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씩 음악을 들으면서 이게 판소리다 이런 것들은 좀 아신다. 이런 것 그렇죠. 네. 한복을 입고 우리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리고 떡국을 먹고 덕담을 나누면서 수상들에게 사례를 지내는 명절은 설이죠. 또 설날에는 깨끗한 옷이나 한복을 입고 우등기 절을 하고 새 인사를 하는 풍습이 있다. 이때 하는 절을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세배라고 그러죠. 나머지는 다 엉뚱한 소리고요. 주로 정월 대보름에 하는 일은 어느 것입니까? 부럼 깨물기, 부럼. 팥죽 먹기는 뭐예요? 팥죽 먹기. 동지 때죠. 덕담은 새해 하는 거잖아요. 복조리도 정월 대보름에 합니다. 연초에도 많이 해요. 1월 달에 복조리 돌리기도 해요. 이제 사실은 이제 창포본의 머리 감기는 단오고 부럼 깨물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월 대보름에 깨무는 땅콩, 호두, 밤 등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부럼이라 그러죠. 부럼. 이런 종류는 견과라 그래. 견과. 견과류가 많아. 이런 원래는 견과라 그래. 견과류라 그러잖아요. 중국에 이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견과. 그다음에 음력 15일을 1년 중 가장 처음 찾아오는 보름날인 이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월 대보름. 정월 대보름에 하는 민속놀이가 아닌 것은 그렇죠. 겨울에 그네 뛰면은 그래요? 그렇지. 지불놀이 하죠. 달집 태우기. 그 다음에 지심받기. 그네 뛰기. 더위 팔기. 달집 태우기. 지불놀이 하죠. 그 다음에 달집 태우기. 달집 태우기 하나요? 달집 태우죠. 그네 뛰기. 그네도 뛰는 것 같은데. 설날에. 조금 문제가 까다롭네요. 그네뛰기로 일단 해봅시다. 그네뛰기로. 다음은 내용과 관계 깊은 명절은 어느 것인가? 수리치떡, 그네뛰기, 씨름, 창포물에 머리 감기. 단오죠. 단오. 그 다음에 음력 8월 15일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이름은 정월 대보름이 아니 한가위죠. 한가위. 추석을 한가위라 그래요. 한가위. 추석 한가위. 정월 대보름은 1월 15일이야. 음력으로. 설날은 1월 1일이고
동지는 몇 월 며칠이에요? 12월 22일에서 23일, 22일. 단오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볼게요. 예? 추석 한가위라 그러기도 하고 추석이라도 그렇게 하죠. 추석이 추석은 금방 찾으니까 이렇게 문장을 바꿔놨어요. 한가위라도 합니다. 한가위. 그 다음에 추석 명절 때 많이 먹는 떡은 송편 이런 정도는 알 테고요. 또 어느 명절을 설명하는 글인가? 하늘이 높고 맑은 가을날 풍성한 과일과 핵곡식을 차려놓고 조상님께 감사드리며 다 함께 즐기는 축제의 날 하면은 뭐예요? 추석. 다음 중 명절과 명절에 하는 민속노래를 바르게 짝지어 놓은 것은 어느 것인가? 단어는 뭐예요? 단어는 그네 타기. 단어는 5월이니까 따뜻하잖아요. 윷놀이는 1월 달에 이제 많이 합니다. 정초에. 그 다음에 추석날은 달맞이, 또 강강술래 하죠. 설날에는 더입 팔기는 안 해. 설날 정초부터 더입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다리받기는 주로 정월 대보름에 한다 그랬죠. 대보름에. 그 다음에 대보름날은 차전놀이는 합니다. 차전놀이는 하는데 창포물에 머리 감기 단오 때 하는 거죠. 유두하고 백중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유두날은 더울 때니까 찬 음식을 먹는 거죠. 조금 어렵나요? 한번 인터넷 강의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안 들어서 그런가? 들었어요? 그 다음에 7월 7석에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1년에 한 번 만난다는 전설이 있다. 이 오작교를 만든 새의 이름은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까치와 까마귀죠. 이런 정도는 시험 문제 나왔고 이 정도 아시면 되고, 아래 추석과 관련된 것이 아닌 걸 찾으시오. 그러면 떡국이죠. 씨름도 하고 또 성묘 조상님들한테 자기의 묘를 돌보는 겁니다. 인사를 하고 차례도 지내고 귀경길. 추석 되면 또 한국도 많이 내려가요. 시골에. 다음에 25번 아래 명절 혹은 기념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찾으시오. 그러면 추석 때 핵곡식으로 송편을 빚어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며 조상께 바친다. 핵곡식이 뭐예요? 핵곡식. 오곡밥? 그게 아니라 핵시라 그래서 오래 난 곡식. 예, 핵과일 그러면 오래 난 과일에 작년에 나서 보관해놓은 과일이라 핵곡식. 그래서 올해 농사를 지어서 쌀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때가 8월 15일 날이 조금 쌀을 같은 거 핵곡식으로 잘 못해요. 대한민국 사람 다 그러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않지만 원칙은 추석 때 핵곡식으로 송편을 빚어서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며 조상께 바친다. 근데 이 추석이 8월 15일 날이 9월 달인데 농사가 되게 이제 9월 달 되면 10월 농사가 수확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래요. 또 매년 10월 3일을 당군의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는 날, 이날을 개천절이라고 합니까? 하죠? 예.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협을 추모하는 이날을 각야날이라고도 한다. 한글날이라고 하죠. 한글날이. 또 추석에는 조상을 기리고 풍년을 축하하는 행사나 활동이 다양한데 그중 송묘, 차례, 씨름 등이 있다. 단오는 음력 5일로 단오떡, 수리치떡을 해먹고 여자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남자는 씨름을 하는 놀이를 한다. 3번이죠. 예, 그 다음 26번.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우리의 문화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어느 것인가? 어느 것이에요? 한자죠. 한자는 우리나라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한자. 중국 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한자. 김치도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김치가 일본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서 수출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복도 우리나라가 좀 한복이 좀 생활하기는 불편하지만 한복이 또 복장이 나름대로 멋이 있어요. 탈춤, 또 금속알짜. 27번 소금에 절인 배추나 무 등을 고춧가루 등의 양념에 버무려 만드는 우리나라 전통 발효 음식은 뭐예요? 김치.